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 2차 맞수 토론이었죠. 오늘은 윤석열과 유승민, 원희룡과 홍준표가 맞수 토론을 펼쳤습니다. 오늘 맞수 토론에서 윤석열과 유승민은 윤석열 후보의 그 반려견 사과, 그 부분에 대해서 언성이 높아지면서까지 논쟁을 벌였고, 홍준표와 원희룡은 정반대로 정말 차분하게 공약 대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어떤 공약들을 준비해야겠느냐 라는 부분을 차분하게 토론하는 그런 정반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4명의 후보가 왜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단점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지지율은 저랬는지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다, 이런 느낌입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토론회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요, 윤석열과 유승민 토론회에서는 그 반려견 사과,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했고, 이제 윤석열 후보도 발끈하면서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동안 10번이 넘는 토론 동안 제대로 된 경제 공약 한번 내놓은 적이 있느냐,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인신공격만 어떻게 일삼느냐, 이렇게 반격을 하면서 시종 40분 내내 언성이 높아지는, 감정이 격해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저는 윤석열과 유승민의 토론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대선 후보라고 하면 자질과 비전 얘기를 하는데 대선 후보의 자질을 봤고요. 원희룡과 홍준표 토론회에서는 40분 내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부터 복지까지, 노인 문제, 일자리 문제, 출산 문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정답을, 두 후보가 정답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차분하게, 정말 토론회답게 내용도 아주 알차고 깊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소개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이 4명의 후보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시간,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는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또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정치인들입니다.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유승민 후보는 정말 경제정책이나 경제정책을 비롯한 다른 국가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합니다. 20년이 훌쩍 넘게 정치를 했는데 왜 유승민 후보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까? 지지를 받는 그런 계기도 마련하지 못했을까? 오늘 그 정답을 봤습니다. 자질이 정치인의 자질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공격하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정치인의 자질,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토론회가 시작되자마자 윤석열 후보의 반려견 사진, 그걸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론 전체가 언성이 높아지고 감정까지 격해지는 그런 토론회가 되고 말았고, 정책 이야기나 이런 건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 유승민 후보였다면 이런 반려견이나 돌잔치 사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정 얘기하고 싶으면 토론 말미에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왜? 윤석열 후보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하루 종일 언론으로부터 또 많은 국민들로부터 난타를 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 포용력과 균형감입니다. 같은 당 후보와 토론을 하면서 토론의 요령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문제가 되자 전두환 발언 부분, 그다음 인스타그램의 이 사진 부분 모두 자신의 책입니다. 자신의 개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기로 기획이 된 것이고 또 자신이 허락한 것이니까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어제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라고 하는 말에 때 맞춰서 이 사진이 올려진 것은 우연이지만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난타를 당한 사람에 대해서 토론회, 맞수 토론회까지 그 문제를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토론회를 거의 망쳐버리는 이런 일을 저 같으면 택하지 않겠다. 이건 자기도 죽고 윤석열도 죽는 길이거든요. 저는 이런 토론회를 하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승민 후보가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왜 유승민 후보가 아직은 리더십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윤석열 후보요.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우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의 주역으로 기대를 모았던 사람입니다. 또 윤석열 후보 스스로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하고 해서 정치권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지낸 경력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잘한 실수들이 잦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오늘 답을 얻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모두 다 아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윤석열 후보 자신이 얘기한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이 다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제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처음부터 정치를 너무 모른다, 국정을 너무 모른다라는 것에 너무 주눅들어서 다 아는 체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수가 나오고 시련이 나오는 겁니다. 다 몰라도 됩니다. 대통령이 꼭 전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후보는 오늘 홍준표 후보와 맞수 토론을 하면서 원희룡 후보도 전두환 이야기를 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외채를 제로로 만든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원희룡이 이야기하면 되고 윤석열은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 다 알 필요 없고 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무슨 완벽한 사람 뽑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할 수 있고 잘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나 또 다른 홍준표 후보가 계속 묻지 않습니까? 정치를 4, 5개월 준비해서 어떻게 대통령을 하려고 하느냐, 준비되었느냐, 준비가 덜 되었다라고 하면 됩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는 것, 윤석열이 준비가 다 잘 됐기 때문에 대통령 하라, 정권 교체하라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르쳐 줄 게 있으면 또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게 윤석열다운 겁니다. 이제는 정말 윤석열의 실수, 자잘한 실수도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실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하면서 갖추어온 자질이 이 대중 친화적인 대중 정치가로서의 매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작은 실수들이 있어도 많은 국민들이 용서를 하는구나. 단지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운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또 자질들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다음은 원희룡과 홍준표 후보와의 맞수 토론입니다. 원희룡 후보 갈수록 토론이 늘고 있습니다. 원희룡 정말 똑똑합니다. 그 다음 20년 넘게 정치를 하면서 저도 가까이서 지켜봤지만 정말 자기관리 철저합니다. 정말 준비된 리더입니다. 그런데 왜 원희룡은 대중적인 인기가 없을까? 원희룡의 말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원희룡의 말이 쉬워졌습니다. 원희룡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장동 비리의 공격을 집중하면서 선명해졌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원희룡은 대중 친화적인 타고난 자질은 없습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원희룡 후보와 이렇게 식사나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친화적입니다.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잘 웃고 재미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희룡 후보에게 약간의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다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고 깔끔하게 설명하려고 하는 그 태도에 있습니다. 사람이 좀 허점도 있고 좀 어수룩한 부분이 있어야 대중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들어올 자리 아닙니까? 국민들의 가슴과 대화하는 법을 원희룡 후보가 앞으로도 더 배워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홍준표 후보가 오늘 토론회에서 보인 모습은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포용력 있고 겸손하고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면 좋은 이야기 많이 해달라, 배우겠다, 언제나 참고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이렇게 그리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개월 전부터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왜 3개월 전부터 역선택 논란이 있으면 홍준표다운 말은 이런 겁니다. 역선택을 내한테 한다고? 민주당 지지자가 나한테 홍준표에게 역선택을 한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홍준표를 그렇게 얕보고 있나? 호되게 당할 것이다. 이게 홍준표 스타일입니다. 홍준표는 정통보수, 말만 하면 정통보수의 적자고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납할 홍준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 내부 총질. 내부 총질, 근거 있는 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왜 근거 없이 내부 총질을 합니까? 그건 맏형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 왔다 갔다 했던 겁니다. 변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지율이 너무 낮아서 좀 1위 후보와 맞대결을 펼치려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순발력이 필요했다. 순발력, 정치적 순발력에서 홍준표는 발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왔던 그 3개월 안의 갈짓자 행보,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오늘 아주 안정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 위에는 지난 3개월 동안의 갈짓자 행보가 그대로 읽혀졌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극복되어 가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오늘 4명의 후보의 선명하게 다른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 윤석열과 유승민은 뭐 서로 언쟁도 하고 서로 언성도 높이고, 윤석열 후보 오늘 좀 열받았죠. 이야기도 하면서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경제학을 하면서 뭘 전공했느냐, 하루 종일 시달린 그 후보에게 유승민 후보가 더 말하지 않아도 이제 시청자들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사과하기 위해서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준비까지 해왔습니다. 그런 후보에게 자기가 확보된 그 토론 시간 내내 그런 식으로 토론이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유승민 후보는 스스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냈다. 윤석열 후보는 뭐 그럭저럭 사과하면서 여러 번 사과하면서 잘 버텨냈다. 맷집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대중 친화적인 매력, 그렇게 말하는 버릇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많이 안다, 뭐든지 안다 할 필요 없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되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됩니다. 앞으로 공부해 가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홍준표 후보 오늘 보이고 있는, 오늘 토론회에서 보인 그 자세, 토론회 바깥에서도 그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좋다. 그 반려견 사과를 놓고 같은 당 후보끼리 국민을 개로 취급하느냐. 홍준표와 유승민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승민은 오늘 토론회장에서 사람을 맞댄 자리에서도 국민을 개로 취급하느냐. 그런 말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상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는 자신의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원희룡 후보 정말 발군의 실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국민에게 다가갈 건가? 아직 과제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고맙습니다.